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끔찍한 사건으로 아버지가 친딸에게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심지어 자신이 딸들에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그가 저지른 죄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은 모두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김미정 1959년생 그 씨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멀리 눈물겨운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미정 씨와 남편 김성식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3명의 딸과 막내 아들, 큰딸 김나영 1979년생, 둘째 딸 김혜진 1982년생, 막내딸 김지수 1989년생, 그리고 막내 아들 김민수 1997년생. 미정재 씨의 딸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고 착해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하여 세 딸은 학업을 일찍 포기하고 일하며 가족을 도와야 했습니다. 2004년에 나영은 전라남도로 시집을 갔고 혜진은 경상북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내 지수만 남아 부모와 함께 살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8월 12일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영과 혜진이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을 때 아버지 성식 씨가 나영에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 너는 왜 이제 왔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빴다는 거야? 이에 나영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 때문에 고향을 떠나 결혼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나 성식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아래에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혜진이 재빠르게 지팡이를 빼앗아 부숴버리고 나영을 감싸주었습니다. 성식 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집안 여기저기에 등유를 뿌리고는 오늘 이 집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거실에 가구와 서랍을 부수고 물건을 던지며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폭력성에 너무 두려워 딸들을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인근에 사는 미정 씨의 여동생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충격에 떨고 있는 딸들에게 미정 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세 딸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세 자매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당한 끔찍한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정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진실에 몸이 떨렸습니다. 딸들의 고백을 들으며 미정 씨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절감했습니다. 사실 미정 씨는 큰딸 나영이 어린 시절 성식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남편의 위협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들에게 닥친 비극을 막지 못한 미정 씨의 인내심은 오히려 성식 씨의 죄악을 방관하게 만들었고 결국 세 딸 모두가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정 씨는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2004년 9월 초 그녀는 남편 성식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92년 미정 씨가 장기 입원했을 때 큰딸 나영은 성식 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영은 아버지의 폭언과 위협에 두려워 입을 다물고 계속 아버지의 소나기에 얽매여야 했습니다. 큰딸 나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끔찍한 폭력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94년 나영은 경상도로 일하러 떠나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떠난 후 이번에는 둘째 딸 혜진이 성식 씨의 손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초 미정 씨와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성식 씨는 혜진에게 강제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성식 씨는 혜진에게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고 혜진은 아버지의 위협에 무서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혜진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방에서 뛰쳐나왔고 성식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의심이 들었지만 미정 씨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혜진의 진술을 듣고서야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혜진도 더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중학교를 그만두고 전라북도로 떠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영과 혜진은 집에 거의 발길을 끊었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잠깐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두 딸이 집을 떠나자 1997년 말에 성식 씨는 돌연 삭발을 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먹는 것도 절제하고 법당을 세우며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제야 남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식 씨는 불경을 외면서도 여전히 잔인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큰딸 나영은 전라도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던 중 우연히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은 나영은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2004년 초 고향에 돌아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반성했을 거라고 믿으며 결혼을 앞두고 집에서 지내기로 했지만 성식 씨는 결혼 전날 밤 나영을 다시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영은 모든 걸 참아내야 했습니다. 나영이 결혼하고 떠난 후 이제는 막내딸 지수가 아버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미정 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성식 씨는 지수를 상대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밤 9시경 성식 씨는 방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지수를 깨웠고 지수는 저항했지만 성식 씨의 위협에 입을 다물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후에도 계속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어머니가 또다시 피해를 당할까봐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지켜왔던 미정 씨는 결국 딸들의 고통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2004년 9월 초 남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자는 미정 씨에게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침묵이 결국 이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미정 씨는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침묵은 죄악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은 미정 씨의 신고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곧 김성식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그동안 미정 씨가 23년간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성식의 폭력에 묶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침묵이 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가족에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만 다소 엄격한 가장일 뿐이라며 딸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딸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이 자신과 함께 자려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성식은 예전에 자신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할 때 동료 여성들과 연애를 했고 지방에서 일하던 시절에도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그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성식은 아내에게 빚을 지게 하여 법당을 세우고 불경을 외며 종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단지 사람들에게 반성을 가장하려는 모습이었을 뿐 그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공포의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형을 마친 후에도 성식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는 막내딸 지수에게도 또다시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식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시 한번 모든 진실을 증언하며 딸들을 대신해 그동안의 고통을 전했습니다. 성식이 체포된 후 미정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그가 세운 법당과 종교적 장식을 모두 치워버렸고 새로 단장한 집에서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딸과 아들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성식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와 자녀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미정 씨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성식이 다시 돌아와 복수를 할까봐 걱정하며 딸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침묵은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